기다리시던 라니맘닷컴의 단체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주문하시면서 또는 3월 이후에 주문하신 분들 라니맘닷컴의 채팅창으로 연락 주시면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히사모와 미즈노의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첫 번째 소식은 오늘 뉴욕 시장에 상장된 쿠팡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회사 쿠팡이 알리바바 이후에 최대 외국 기업 IPO로 한국, 미국 주식시장에 그것도 나스닥이 아니라 다우에 상장되었습니다. 현재 이 뉴스를 전해드리는 장 끝나기 1시간, 2시간, 3시간 15분 전 쿠팡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61% 상승한 현재 56불 36센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또 동참하는 마음에서 저도 2주 샀습니다. 국민 1인당 $1,400씩의 현금 지원하게 된 미국 구조법안이 마침내 연방의회에서 최종 승인이 됐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즉각 발효되는 시행 초읽기에 돌입했는데요. 자, 이 호재 때문에 이미 주식시장 오늘 굉장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경기부양책의 호재, 특별히 경기부양책이 이번에 1,400불이잖아요. 지금까지 제공되었던 1차, 2차, 3차에 비해 역대 최고 금액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된 호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식시장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에 심취돼서 또 넋놓고 계시지 마시고 이참에 여러분의 리스크 관리 함께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 구조법안이 통과되면서 예산 부족으로 시달리던 LA 카운티가 19억 달러, LA시는 13억 5천만 달러를 각각 지원받게 돼 숨통이 트이면서 각종 경기 부양책이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구조법안 통과로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연소득 4만 달러 이하의 서민층 4인인 가정은 오바마 케어를 통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전액 보조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늘 오후 5시에 대국민 연설을 합니다. 코로나 봉쇄 1주년을 맞아 1조 9천억 달러의 구조 법안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바뀌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계획이고요. 조금 또 생생 내시겠죠. 내실만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 카운티의 레드 단계 진입이 내일경 가능하다고 밝혔고요. 주말부터 추가 경제 재개방이 전망되지만 식당 내 식사 서비스도 가능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밝혔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1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4만 2천 건이 줄어 2주 만에 다시 감소세로 접어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전국적으로 코로나 수치가 감소하면서 고용이 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LA시의회 시간당 $5의 추가 히어로페이 긴급 조례안 최종 통과로 우려했던 대로 결국 LA 두 곳의 랄프스와 한 곳의 푸드포리스 슈퍼마켓이 5월 15일부터 폐쇄됩니다. 어제 겨울 폭풍으로 남가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산불이 발생했던 오렌지 카운티, 실버라도 캐년 등 산악지대에 진흙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한편 겨울 폭풍은 오늘도 계속되면서 많은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지금 얼바인 하늘은요, 한국의 약간 장마철을 보는 느낌이에요. 비 왔다가 해놨다가 비 왔다가 해놨다가. 저렇게 산불이 난 지역은 이후에 비가 많이 내리면 일명 산사태, 진흙사태로 표현하긴 했지만 그래서 참 산불은 나면 안 됩니다. 자, 코로나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다음 달 초엔 미국 국민의 약 3분의 1인 1억 명이 접종을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정부는 어제 1억 회분의 존슨앤존슨 백신 추가 구매를 발표해 백신 공급도 원활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작년 사망률이 무려 15%나 급증해 통계 사상 이래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코로나 대유행과 방역 정책 실패 때문에 빚어진 참사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투기와 의심되는 LH 직원들은 모두 20명으로 확인된 가운데 급기야 LH 해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해체해야 되고요. 저런 범법자들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처벌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지금 저 범죄를 저지른 직원들의 마인드는 뭐냐면
그래도 나는 한평생 먹고 살 돈을 이번에 챙겼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생각이 잘못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해야죠. 중국이 미국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반중국 세력의 출마를 막기 위한 홍콩 선거제 개편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반대는 한 명도 없었는데 미중 갈등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은 간섭 마라라는 식으로 계속 맞서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거의 미국과 중국의 지금 감정 싸움과 무역 전쟁은 장기전으로 흐를 전망입니다. 2011년 3월 11일 발생해 수만 명의 사망자와 실종자를 낸 동일본 대지진 10주기 추도식이 나루히토 일왕 부부와 스가 히데요시 총리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쿄에서 열렸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연임을 확정했는데요. 단독 입후보한 바흐 위원장은 거의 만장일치로 연임에 성공했는데 취임사에서 도쿄올림픽 개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나저스가 스포츠 경기는 나중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부양책 소식 좀만 더 전해드릴까요? 1조 9천억 달러의 3차 경기부양 패키지 통과 소식이 우리 지금 미주 한인사회도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 가족 곱하기 1,400달러를 계산하면 굉장히 즐거운 상상을 하는 분들이 많지만 실제 효과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가구가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당장 세금 크레딧만 해도 내년 세금 보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조금 더 알아보면은요. 부부와 자녀 둘인 4인 가족은 1인당 1,400달러씩 총 5,600달러의 현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두 차례의 지원 때는 16세 이하로 자녀 나이를 제한했지만 거센 비판을 받았고 이번 3차에는 연령 제한을 없앴습니다. 자녀 세금 크레딧, 일명 차일드 텍스 크레딧은 기존 2,000달러에서 17세 미만에 대해 3,000달러로 늘렸고요. 6세 미만은 3,600달러까지 키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 한해 해당 크레딧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입금된다는 점으로 텍스 팔러시 센터는 올해 하위 20% 소득계층의 세후 소득을 20% 늘려줄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향후 국세청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겠지만 지급은 오늘 7월부터로 월간 단위로 정해지면 6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300달러씩, 6세에서 17세까지는 매달 250달러씩 지급이 되고요. 만약 4인 가정이 두 자녀가 6세 미만이면 내년 세금 보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달 600달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녀 양육 세금 크레딧도 늘었는데요. 자녀 1명당 1,050달러, 2명 이상은 2,100달러인 크레딧 최대 한도를 최대 4,000달러와 8,000달러로 올렸습니다. 일하는 부모로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프리스쿨, 데이케어, 서머캠프 등에 보내며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혜택이 또한 더 늘게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스몰 비즈니스에 대한 기대감도 상승되고 있는데 식당을 예로 들면 지난해 팬데믹으로 줄어든 매출 보상이 눈에 띄고 모든 업종을 포함해 PPP 융자와 중간 소득층에 대한 오바마 케어 텍스 크레딧 제공 등 기대감을 높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286억 달러의 식당 되살리기 기금 2019년 대비 지난해 줄어든 매출을 보상해 줍니다. 재원이 한정된 이유로 모든 식당의 모든 손해를 보전하지는 않겠지만 다른 어느 업종보다 파격적인 예우라는 차원에서 관심이 되게 끌고요. PPP 재원도 150억 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약속대로 오바마 행정부 오늘 쏟아 부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엄청난 어린이 백신이 내년 1분기, 청소년용은 가을에 나온다고 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백신이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A 타임스 전문가들을 이용해 올 가을이 되면 12세에서 17세의 청소년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고 보도를 했고요. 또한 이들보다 어린 아동은 내년 1분기에 가능할 것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애플 아이폰 소식 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팔린 폰 10위권 중 5개가 아이폰이
으로 밝혀졌네요. 갤럭시 S는 없다. 좀 충격적 소식입니다. 지난 한 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은 애플의 아이폰 11이었던 것으로 조사됐고요. 판매량이 무려 6천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삼성전자 제품도 10위권 내에 4개나 이름을 올렸지만 다만 모두 중저가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죠? 그나마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4개의 폰들이 고가품이 아니라 중저가 폰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쯤 되면 삼성 갤럭시 폰은 이제는 가격으로 승부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네요. 자, 2위는 2420만 대의 출하량을 기록한 애플의 중저가 스마트폰인 아이폰 SE 제품이었습니다. 의외네요. 지난해 10월 출시된 아이폰 12는 2달여 만에 2330만 대를 팔아치우며 3위를 기록했고요. 제 말이 맞죠? 아이폰 12가 1위를 차지한 게 아니에요. 아이폰 11이 1위를 차지했어요. 저는 어딘가 모르게 아이폰 12, 아니 우리 본사에서 나가는 물량이 없는데 이 밖에도 아이폰 12 프로 맥스, 그러니까 7위, 아이폰 12 미니가 10위까지 포함해 출고량 10개 중 절반이 애플 제품이었습니다. 지금 그쵸? 애플 1위가 애플 아이폰 11, 2위가 아이폰 SE, 3위가 아이폰 12, 4위가 갤럭시 A51, 5위가 갤럭시 A21 21S, 그 다음에 6위가 갤럭시 A01, 그 다음에 7위가 아이폰 12 프로 맥스, 아이폰 12의 96이네요. 그 다음이 갤럭시 A11, 다 중저가 폰이죠. 그 다음 9위가 샤오미의 노트 9 프로고요.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미니가 차지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스마트폰의 그 마켓은 점점 여러분 줄어들고 있는 거 아시죠? 이 모든 것이 전기차 쪽으로 지금 옮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기억하시면서 자, 오늘 경기부양제 호재로 지금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가 시작으로 해서 그동안 힘들었던 나스닥 기술주들이 대거 반등에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 S&P 500 다 좋은 모습으로 가고 있는데 장이 끝나기 3시간 전인데요. 마칠 때까지 좋은 모습, 내일까지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된다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격려의 댓글 부탁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실 때 모두 재생은 미주놀 들어가셔서요. 미주놀 채널 들어가기로 정하시는 겁니다. 채널 목록 클릭하시고 화면이 바뀌면 통기뉴스 종목 다른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통기뉴스 하셔서 영상 재생을 누르시면 되는데요. 자, 특별히 왼쪽에 반복 재생 꼭 누르셔야 됩니다. 요걸 딱 누르시고 주무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